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의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2년 전에 업로드했었던 다이어트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그동안 정말 많은 다이어트 질문들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총 12kg 정도를 감량한 후에 지금의 저는 더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댓글이나 인스타 무물로 받았었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제가 7년 동안 요요 없이 유지하면서 알게 된 조금 더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봤는데, 요요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말씀을 드리고, 저의 식단, 운동, 그리고 미리 받아놨었던 질문들을 몇 가지 답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요 현상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인드는 다이어트는 단기전이 아닌 꾸준한 인내가 바탕이 된 장기전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다이어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촬영을 앞두신 분들을 제외하고 저희는 기간에 쫓겨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주나 한 달, 2달 이렇게 기간을 잡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극단적인 식단이나 운동을 하기도 쉽고 강박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잡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는 평생 지속 가능한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내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다이어트를 완전히 내 삶에 녹이는 거예요.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좋지 않은 습관들을 고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마인드가 베이스로 깔려져 있어야지 건강하고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이 마인드를 장착한 후에 내 몸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몸에 대한 전체적인 장단점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고 어떤 부분을 개선시킬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내 체형부터 사소한 습관, 생활 패턴까지 내 몸을 완전히 이해하고 목표로 하는 몸을 확실하게 잡아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단순히 몸무게를 목표로 하는 건 정말 비추천드립니다. 전 지금도 41kg를 유지하고 있는데, 운동 시작 전 41kg랑 운동을 시작한 후에 지금의 몸은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체중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몸, 라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한 목표까지 설정한 후에 양 줄이기를 해야 돼요.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양 줄이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양 조절인 거 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간을 잡아두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시간에 클린식만 먹어보는 거예요.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예전에 2주라는 기간을 잡아뒀었고, 그 2주 동안에는 친구도 안 만나고 배달 음식, 외식 절대 안 했습니다. 완전 클린식만 먹었었어요. 양념 안 된 닭가슴살, 드레싱 없는 샐러드 이런 걸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요즘 유튜브에도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들 되게 많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다이어트식만 먹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 천천히 먹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단맛, 짠맛을 살짝 멀리하고 식재료들의 본연의 맛을 즐기는 연습 꼭 필요합니다. 내 몸에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식재료를 알아두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들은 옆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주로 이 식재료들을 사용해서 음식들을 제가 만들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 간식 먹는 습관은 정말 버리셔야 해요. 저는 이 기간 동안에는 너무 과격한 운동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양을 줄이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간은 단기간에 살을 빼는 기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위를 줄여가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양 줄이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기간을 잡아두고 살짝의 제한을 두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몸에 붓기를 빼고 가지고 있었던 건강하지 않은 습관들을 고치면서 위를 줄여가는 연습을 하는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기간도 버티기 참 힘들잖아요. 저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정말 자극적인 음식들,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마구잡이로 넣으면서 건강하지 않게 방치해두었던 것을 반성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내가 먹던 양보다 훨씬 적게 클린식으로 먹게 되면 눈에 띄게 살이 빠지실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 의지도 조금 더 생겨나고, 위도 많이 줄여놨으니까 다이어트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제가 양 조절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평생 동안 클린식만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직도 주식을 클린식으로 먹고 있지만 햄버거, 피자, 파스타, 엽떡, 마라탕 입에도 안 되는 사람 절대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고칼로리 음식들을 먹으면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양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자를 먹어도 마라탕을 먹어도 양 조절만 가능하다면 피자, 마라탕 먹으면서 충분히 살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양 조절 연습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살을 다 빼고 난 후에도 탄수화물과 당류는 의식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정제탄수화물과 당류는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은 의식적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최대한 비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려고 하고 탄산음료는 제로가 아니면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 갈 때도 시럽이 들어간 라떼는 거의 먹지 않고 카페 라떼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고 최대한 음료는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서 물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맹물이 너무 싫다면 티백을 우려서라도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는 꼭 마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에 빼놓을 수 없는 빵. 빵 끊기 정말 힘들잖아요. 저는 또 빵순이로서 빵순이 분들의 마음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탄수화물과 당류를 줄이는 거지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맛있는 빵을 한 4조각 정도로 잘라서 한 조각에서 2조각만 먹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빵을 먹되 한 개를 절대 다 먹으려고 하지 않기. 한 개 다 먹는 건 조금 참으셔야 돼요. 빵도 조금 나눠서 먹는 연습이 필요해요. 저는 맛없는 다이어트 간식 먹는 것보다 맛있는 빵집에 빵 한 조각 먹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아예 끊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양 조절. 양 조절만 하시면 우리 평생 동안 맛있는 빵 먹을 수 있어요. 여튼 저는 탄수화물과 당류는 의식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중요한 거. 충동적인 식사는 절대 하지 않는다. 유지를 하는 와중에 약속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약속 시간에 뭘 얼만큼 먹을지 생각을 하고 나가는 편이에요. 오늘 파스타랑 스테이크랑 여러 가지 먹을 것 같아. 하고 나가면 너무 배부르지 않게 양 조절을 하면서 먹어주고 2차를 가서 빵 파티를 한다든지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럴 때는 저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두지 않은 식사는 절대 먹지 않아요. 왜냐면 저의 양만큼 그 식사에서 먹었을 거거든요. 그 이후에 먹는 건 저는 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본가에 있을 때 제 식사를 다 한 후에 가족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든지 족발을 시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러 그 자리에서 봤어요. 대부분 비주얼에 못 이겨서 한 입 먹잖아요. 그 한 입 먹으면 계속 먹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음식 앞에서 절제를 못하고 내가 지켜왔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런 충동적인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 자리에서 한 입도 먹지 않는 연습을 했어요. 이거는 막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저 혼자만의 단련을 해왔기 때문에 제 예정에 없던 음식들은 먹지 않습니다. 이런 충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제가 여유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충동적인 식사, 과식, 폭식을 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내가 못 먹는 음식은 없고 저 음식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위가 지금 배부르대. 어느 정도 찼대. 그러니까 나는 나의 위장을 위해서 나중에 먹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 음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에 과식, 폭식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인드를 가지려면 너무 제한된 식사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적당량만 먹는 걸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동과 친해지기입니다. 유지하는데 운동은 정말 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식단만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기초 대사량은 어쩔 수 없이 낮아지게 되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고 대사량을 높여야지 요요 없이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부터 저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헬스랑 필라테스를 시작했었는데 이때 헬스는 개인 PT를 받았었고 필라테스는 1대1로 40회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혼자서 헬스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나갑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날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도 운동데이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저에게 침대는 자는 곳이지 누워있는 곳이 아니에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절대 침대에서 누워있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습관을 고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과 친해지려면 일단 이렇게 활동량을 조금 늘려야 하고, 그 후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는 거예요. 필라테스는 솔직히 가격이 정말 비싸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을 그냥 기본 회원권으로 끊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기도 하고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걷기와 조금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보시고 정말 만만한 러닝머신부터 해보는 거죠. 헬스장을 막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PT를 받는 건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일단 PT를 받게 되면 50분에서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운동들을 배우기 때문에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PT를 받기 전에 헬스장과 먼저 친해지고 러닝머신부터 마스터를 하시고 이제 조금 운동이 재밌어지는 것 같아 하면 그때부터 PT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좋은 헬스장에 가면 PT권을 끊지 않아도 기구를 하나 하고 싶어 하면 트레이너분들이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운동 첫 시작부터 PT를 끊는 건 살짝 비추천 드린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나 유산소랑 조금 친해진 것 같아 하면 근력 운동을 하는 걸 너무 추천드리는데, 근력 운동의 장점은 내가 채우고 싶은 걸 채우고 빼고 싶은 걸 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몸 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근육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도 높아진다는 거. 추가로 힘이 정말 세진다는 거. 기사님 2분이서 옮기셨던 가구들을 저 혼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정말 많이 세졌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만족감이 너무나도 크게 생겼고, 제가 빈혈도 있었는데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도 많이 없어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헬스가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스쿼시나 골프, 수영, 운동의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나 걷기도 싫고 운동 너무 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홈트나 집에 사이클이나 스태퍼를 장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활동량을 늘리고 내가 흥미를 느끼는 운동 하나를 찾는 건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숫자 신경 쓰지 않기입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인바디, 체중, 칼로리에 미쳐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뭘 먹던 칼로리 다 계산해서 기록하고 매일매일 일어나서 체중을 재고 이렇게 좀 숫자에 미쳐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평소에도 다이어리 쓰고 기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먹었고 무슨 운동을 했고 기록하는 게 좀 즐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전 다이어리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더러 평소에 숫자를 좋아하지도 않고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량이 줄고 이런 것들의 재미를 느끼면서 숫자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했었는데, 그게 저는 강박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숫자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 숫자 따위가 저의 기분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평생 동안 지속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숫자로 하나하나 기록했을 때가 제 다이어트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강박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바로 그만뒀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인바디나 체중을 거의 재지 않습니다. 체중을 재지 않는 대신 저는 매일매일 눈바디를 정확하게 재는 편이에요. 오늘 배 쪽에 살이 조금 붙은 것 같아 하면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해주고, 허벅지에 살이 조금 더 붙은 것 같아 하면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체중은 거의 재지 않고 3주에 한 번 정도로 재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체중을 감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체중 재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넘어가 주셔도 좋지만, 저처럼 조금이라도 강박을 느끼셨던 분들은 당장 스탑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절대 배부른 상태로 눕거나 잠들지 않기입니다. 시간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늦게 밥을 먹었다고 해도 밥을 먹고 4시간 이후에 잠에 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자기 전에 평소보다 많은 양을 먹었다 하면 나가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거나 헬스장에 가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킨 후에 잠에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16시간 공복을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공복 상태가 12시간 동안 유지됐을 때 완전한 공복 상태이고 지방이 녹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6시간의 공복 상태가 유지되는 때부터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조금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과식을 했다 싶으면 16시간 공복을 꼭 지켜주고 있고 그 다음날 운동을 당연히 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많이 먹는다고 살 절대 찌지 않습니다. 많이 먹었을 때 16시간 공복 유지하고 그 다음날 운동 열심히 해주면 오히려 살이 더 빠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에요. 이건 제가 이번에 알게 된 부분인데 저는 평생을 3, 4시간 정도만 잠을 잤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었는데 올해 초부터 면역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고 몸이 오히려 더 붓더라고요. 얼굴도 붓고 그래서 지금은 잠자는 시간을 7시간 정도로 충분히 늘려서 자고 있는데 몸이 붓질 않아요. 어렸을 땐 뭐든 괜찮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안 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제가 유지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모두 말씀을 드려보았고 이제 저의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저는 하루에 2끼를 먹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요 하루 견과를 먹어주고 요 하루 견과랑 카페라떼 혹은 단백질 쉐이크 혹은 두유 이렇게 먹어주고 있어요. 요즘은 첫 끼를 그렇게 먹어주고 있고 두 번째 끼니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제한하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고칼로리 음식들은 양을 제한하면서 먹어주고 있고 주식은 클린식을 두고 먹고 있어요. 요 첫 끼랑 두 번째 끼니 사이에 좀 배고프다 싶으면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혹은 슬라이스 치즈 아니면 훈제란 이렇게 먹어주고 있어요. 얘들이 오늘 좀 질려 하면 제가 좋아하는 다이어트 간식을 먹어주는 편이에요. 오늘 식품 추천까지 쫙 해드리고 싶었는데 식품 추천까지 하면 영상이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원탑 과자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요거 델리황. 얘도 당류랑 나트륨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자주 먹진 않고 오늘 좀 자극적인 과자가 땡겨 하면 요걸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는 메뉴들도 살짝 말씀을 드려보자면 다이어트 마라샹궈, 미역면이나 두부면을 넣은 콩국수, 그리고 샤브샤브나 월남쌈, 오트밀 버섯 리조또, 다이어트 오코노미야키 이렇게 가장 많이 해먹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할 때는 최대한 고기를 먹는 편이에요. 삼겹살, 소고기, 장어, 샤브샤브, 허거 이렇게 외식을 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고 파스타 약속을 아예 안 가고 이러진 않아요. 파스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최대한 밖에서 먹을 때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기 먹을 때 저는 밥을 절대 먹지 않거든요. 소스도 정말 조금 찍어 먹습니다. 주로 와사비를 올려서 먹는 편이에요. 외식을 할 때도 최대한 고기를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고기를 먹을 때도 고기의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의 최애 쉐이크랑 닭가슴살은 추천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쉐이크는 이더핏 너무 추천드려요. 쉐이크도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이더핏이 당류가 정말 적거든요. 근데 또 엄청 진한 초코 맛이 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더핏이 원탑이라고 생각하고 닭가슴살은 맛있는 제품 너무너무 많지만 한 끼 통살 제품. 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너무 편하고 밑에 야채 깔고 닭가슴살 이렇게 부어주면 닭가슴살 샐러드가 완성이 되거든요. 소스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버무려서 먹어도 맛있어요. 한끼통살 제품이 진짜 편하고 맛도 다양하고 맛있고 여러 음식에 곁들여서 먹기도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식단을 말씀을 드려보았고 이제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운동은 제가 앞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는 헬스만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매일매일 우유와 산책. 산책은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매일매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헬스는 주 3에서 4회 정도 해주고 있는데 헬스장에서 저의 루틴은 일단 가서 스트레칭을 한 20분 정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를 30분 정도 타주고 있어요. 저희 헬스장에 천국의 계단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주로 러닝머신을 타고 있는데 30분 동안 일정한 속도로 달리면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빨리 가고 땀을 비 오듯이 쏟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러닝머신 시작과 동시에 인클라인 10으로 해놓고 속도는 5에서 5.5 정도로 맞춰놓고 15분 동안 빠르게
걸어줍니다. 근데 인클라인을 많이 높여놓고 러닝머신을 타게 되면 허리에 살짝 무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몸에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머지 15분은 인터벌을 해줍니다. 저는 6에서 8.5 사이를 인터벌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닝으로 땀을 쫙 빼주고 근력을 해주는데 근력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효과를 많이 느꼈던 기구들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기구들은 레그 익스텐션, 레그 프레스, 힙 어브덕션, 숄더 프레스 이 기구들만 사용해서 근력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력을 해주고 스트레칭을 마지막으로 10분 정도 더 해주고 끝내줍니다. 헬스장 루틴은 이 정도고 집에서 매일매일 해주는 운동들도 있는데 자기 전이나 일어나서 해주는 운동이 복근 운동이에요. 딱 5분만 투자하면 되는 복근 운동인데 여기 링크를 띄워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랭크 해주고 플랭크 트위스트까지 이소라 허리 운동 그 운동이 허리 라인 만들어주는데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집에서는 그 정도 매일매일 해주고 있고 스트레칭은 뭐 그냥 습관처럼 해주고 있는데 필라테스 하면서 배웠던 동작들을 집에서 틈틈이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은 지금 이 정도로 해주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리 받아놨었던 질문들을 답변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 정말 가장 많았던 질문이 보조제 질문이었어요. 다이어트 보조제. 저는 보조제를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보조제를 막 안 좋게 보는 건 아닌데 저는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도 하고 제가 초반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평생 동안 지속 가능한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다이어트와 유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보조제를 평생 동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강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보조제는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정체기가 와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한 번쯤 드셔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았던 질문이 식욕 참는 법. 제가 예전에 식욕 참았을 때 효과를 봤었던 방법은 일단 물을 진짜 많이 마셔줘요. 그래도 너무 배고파 하면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몇 알을 먹어줍니다. 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식욕은 잠재워지거든요. 이렇게 했는데도 식욕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 후레쉬를 켠 상태로 거울에서 제 몸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영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식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감량을 해야 될 때에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량 전에 하체가 많이 통통했던 편이었어서 하체 관리법에 대한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다리가 자주 부으시는 분들은 압박 스타킹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하체가 고민이신 분들은 식단을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전체적인 순환을 위해서 물도 진짜 많이 드셔줘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칭. 뭐 다른 운동들도 많겠지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하체는 눈에 띄게 좋아지실 거예요. 스트레칭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다른 질문들은 영상 속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질문들은 이 정도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미니 Q&A까지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타인의 말과 시선에 벗어나서 즐겁고 건강하게 본인이 원하는 몸을 향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수년간 우리가 해왔던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많이 먹었다고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조금씩 바꿔나가면 누구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급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으니까 천천히 본인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할 수 있다. 아자아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